안녕하세요. 레슬리 FPV 전민수입니다. 저는 플라이트 스퀘어 대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샵에서 새롭게 출시한 캠5 MR이라는 프레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제품 구성, 그다음에 조립하는 과정, 그리고 제품의 특장점, 그리고 베타 플라이트 설정 방법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이 기체의 특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일단은 모터 부싱 시스템입니다. 모터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연구를 하다가 이 안에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싱과 같은 부싱 소재를 집어넣고 압착을 한 다음에 모터를 그 위에 올림으로써 모터에서 발생되는 프롭과 같이 발생되는 진동이 기체로 유입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줬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모터에서 이제 정제되어 있는 노이즈가 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노이즈들이 FC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ESC 위에 있는. 근데 그 진동들이 FC는 ESC 위에 없고 위에 있습니다. 상단으로 올라와서 FC 쪽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퍼져서 결국은 FC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FC 위에 배터리가 스트랩이 되면서 이제 고밀도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드론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밀도가 높은 부분으로 모든 진동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FC에는 실제로 진동이 거의 안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O3 에어 유닛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나가다 보니까 항상 부담이 되시는데 그 부담되는 부분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스와핑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O3 에어 유닛을 앞쪽으로 유닛과 카메라를 앞쪽으로 몰고 뒤쪽에는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와이어를 조금 더 넓게 익스펜션 시킨 다음에 이 앞부분만 빠지면은 드론이 고장이 났을 때 다음 기체로 옮기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일단은 비용 절감을 어느 정도 꾀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것이 이 기체 자체에 진동이 어느 정도 많은 솔루션들이 들어가서 감쇄가 되다 보니까 PID나 이제 필터를 잡을 때 필터를 최소한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최소한으로 잡는다는 거는 기체의 리스폰스를 굉장히 좀 상승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민첩하고 예민한 기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시뮬레이션에서의 연습을 하던 기체와 항상 리얼월드에 나와서 비행을 했을 때는 뭔가 느낌이 틀리잖아요. 뭔가 시뮬레이션은 뭔가 또 힘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너무 센 것 같고 또 리얼월드에서는 뭔가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이런 필터나 노이즈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프레임은 시뮬레이션에서 세팅해 놓은 느낌이 실제로 리얼월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체감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제품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캠5 MR은 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캔입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어보시면은 일단 플라이트 스퀘어 스티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카메라 마운트,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고프로 스트랩으로 묶는 방식하고 클립형 알루미늄 마운트, 그리고 그 다음에 고무 부싱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카메라 고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렌즈 보통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2.5mm하고 2mm 렌즈 육각 렌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파츠로 볼트하고 너트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와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TPU 중에는 이제 O3 에어 유닛 안테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랩, 배터리 스트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프레임이 들어 있습니다. 자, 메인 프레임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메인 프레임 안에는 일단 상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판, 그 다음에 하판, 그 다음에 프론트 하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대 하나, 둘, 셋, 4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모터 부싱 시스템의 상부와 하부를 막아주는 고무의 물성이나 이런 걸 보호해주는 이제 가이드 칩입니다. 모터 마운트 칩. 이렇게 상부용, 하부용 4개랑 이거는 상부용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8개를 가지고 모터 암대 하나마다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하드웨어로 이제 볼트 스크루들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립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장 비닐을 좀 어느 정도 뜯으시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세부 내용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O3 카메라 알루미늄 707호 마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707호 알루미늄 소재의 고프로 클립 마운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고프로 클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옛날 이제 프리스타일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스트랩으로 엮는 방식의 고프로 마운트도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O3 에어 유닛 트랜스미션을 장착할 때 베이스, 카본 베이스에 깔아주는 플레이트고 O3 모양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 모양을 따라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카메라를 고정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O3를 공유할 때 O3 에어 유닛이 앞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연장선을 만들어주는 게 이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 밴드라서 2개의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mm 육각 렌치, 그 다음에 2.5mm 육각 렌치 들어있고요. O3 안테나 마운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프린트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고정되어 있는 브릿지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잘라주시면 딱 보이거든요. 그 부위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테나를 장착하기 쉽게 벌어지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O3 안테나를 넣고 나중에 이제 케이블 타이를 한번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조립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조립을 해야 되는 부위는 암대죠. 암대하고 중판이나 뭐 하판이 되는데 먼저 조립할 때 첫 번째가 일단 요 홈이 있습니다. 암대에 보면은 이 홈이 있는 부분이 요렇게 앞으로 열려 있는 부위 앞으로 가면 됩니다. 요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이 하드웨어 패키지 안에 보면은 코나셔 들어가 있죠. M3 코나셔가 있고 소켓 헤드 10mm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소켓 헤드 10mm를 코나셔 안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이 있는 부위가 앞쪽으로, 이 열린 부분 쪽으로 나오게 한 상태에서 암대 쪽에서 넣어주세요. 맨 끝에 거 볼에다가. 그 다음에 딱 하면 이제 쏙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죠. 요걸 살짝 손으로 돌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2.5mm 렌치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살살 돌려주시고, 이 체결 강도는 한 80% 정도? 살짝만. 예. 손으로 약간 이제 구멍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렇게 작업하시고, 그 다음 거 암대. 얘도 마찬가지죠. 곡면이 이제 휘어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하고, 코너셔 하나에다가 10mm 소켓 헤드 역시 암대 쪽에서 구멍에다 체결을 하시고 살짝 움직이면 딸깍 소리 나죠. 그 상태에서 또 80% 정도 80% 정도 그러면 이제 손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딱 이런 식으로 구멍에 딱 맞추시고, 자, 일단 얘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하판이죠. 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곡률이 있는 부분 쪽으로 얘가 꺾여 있는 부분이 또 같이 갑니다. 그리고 프레스 너트는 반대쪽으로 가고, 여기에 그리고 맨 끝에 구멍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딸깍 하면서 소리 나죠. 이 상태에서 또 체결 강도는 80%.
살짝 돌려주시고, 네, 그리고 또 구멍 맞추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너트에다가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쪽으로 80% 정도 체결. 그리고 또 홀 구멍을 맞추시고요. 자, 이제는 요 두 개가 되어 있는 거를 트위스트로 반대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중판이고요, 여기가 하판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판 쪽에서 볼트를 박아야 되는데요, 3030 홀이 있습니다. 3030 사이즈의 FC나 변속기를 장착할 때 쓰는 거고요, 2020 홀이 있습니다. 사이 간격이 2cm죠. 얘는 2020 사이즈의 스탯을 쌓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릴라 마운트용 홀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25.5 AIU에 맞는 겁니다. 거의 모든 FC나 ESC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는 이제 O3 에어 유닛이나 비스타 킷 같은 거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가 사용할 곳은 3030이기 때문에 3030에는 긴 볼트를 넣어서 변속기를 체결해 줄 거고, 일단 2020에다가 저는 볼트를 12mm짜리 버튼 헤드를 꽂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전 전동 공구를 좀 쓰겠습니다. 얘도 이쪽 홀에 박혔죠. 반대쪽 대각선으로, 네, 살짝만 일단 체결을 해주세요. 얘도 역시 80% 정도. 네. 탁 멈출 때 놔주시면 됩니다. 20mm짜리 버튼 헤드 스크류 4개를 준비합니다. 자, 얘도 반대로 꽂고요. 여기서부터는 홀 신경 안 쓰셔도 가이드가 잡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결이 됩니다. 자, 체결 강도도 80% 정도로 일단 러프하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얘도 네. 자,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체결을 해줄 텐데, 수공구로 꽉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전동 공구는 나사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네. 대각선으로 항상.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은 이제 감이 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여졌다라는 게 거의 비슷한 토크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너무 꽉 조인다고 해서 나쁠 건 없네요. 너무 꽉 조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암대 쪽에 80% 해결한 거를 다시 한번, 얘는 하나짜리니까 처음부터 단단하게 이제 조이셔도 됩니다. 잡고요. 물론 이제 조립을 하실 때 록타이트를 발라서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은 드려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록타이트 안 바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3030 홀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결을 했고요. 이게 지금 암대와 중판, 하판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탠드오프를 설치를 할 건데요. 스탠드오프는 20mm 4개가 있고요. 자, 얘도 707호 스탠드오프고요. 그 다음에 25mm 스탠드오프가 또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버튼 헤드 8mm 스크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전동 공구로 좀 쉽게 8mm
2개, 20mm. 네. 일단은 이거는 아래쪽만, 한쪽만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꽉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꽉 조여지게 되면은 조여주셔야 되고, 헛돌면은 그냥 놔두시고, 나중에 위아래를 같이 조여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손님으로 최대한 이렇게 딱 맞아서 꽉 조여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네, 땡큐고요. 그냥 헛돌아도 뭐 부담 없이 다음에 위에서 조일 때 양쪽에서 조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이거 도네요. 예, 이런 건 뭐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조이면 되니까. 이제 합판 프론트 쪽을 체결을 할게요. 합판 프론트를 체결할 때는 일단 O3 에어유닛을 한번 까야 될 것 같네요. O3 에어유닛. 예. 지금 그 같이 동봉되어 있는 부싱 비닐 안에 보시면은 볼트가 은색으로 되어 있는 볼트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M1.6 10mm짜리 4개, 그 다음에 10mm짜리 M2 볼트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M2짜리는 O3 카메라를 고정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랑 같이. 그 다음에 요 M1.6 10mm는 O3 에어 유닛을 고정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작업을 하기 전에 안테나를 저희는 일단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짠. 네, O3 카메라 빼놨고, 네, 카메라 볼트를 빼겠습니다. O3 에어 유닛에 보시면은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이 TPU 홈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USB 포트 있는 쪽으로 딱 가이드가 잡히게 이렇게 하나 하시고, 또 반대쪽은 또 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게 쉽게 장착을 하시려면은 먼저 이 카운트 청크로 되어 있는 접시 볼트를 밑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스크류를 꽂아주세요. 이렇게 하나 꽂고, 그 다음에 네, 일단 이렇게 가상으로 한번 딱 꽂아주시는 게 작업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이 O3 에어 유닛이고 안쪽은 비스타킷 같은 애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네, 끼우고 얘도 네, 이 상태로 끼워 놓으신 다음에 아래쪽 볼트를 USB 포트 쪽 이쪽 볼트를 빼주세요. 다음에 홀에다가 맞춰서 끼우신 다음 조여주세요. 조여주시고, 너무 꽉 조여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TPU가 적당히 잡아주기 때문에 살짝 고정이 된다 싶으시면 놔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O3 카메라 마운트를 달아주는데요. 여기에는 버튼이든 8mm를 꽂아주시고, 자, 요 아래쪽으로, 요 두꺼운 부분이 위쪽이고요. 얇은 부분이 아래쪽입니다. 끼우시고 살짝 돌리신 다음에 체결 살짝만 해주시고요. 됐고요. 반대쪽도 8mm로 이렇게. 네. 자, 이제 O3 카메라 마운트를 체결할 겁니다. 카메라 고정부. 이 보시면은 요 홀이 앞쪽이 뽕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홈이 살짝 있어요. 요게 프론트입니다. 앞쪽 전방. 이러면은 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도 보면 앞에 홀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케이블은 뒤로 하고, O3 카메라는 이 아래쪽, 이게 케이블이 아래쪽으로 가야 이게 아래쪽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크류를 넣어주시고 1.5mm 렌치
O3 카메라가 안쪽으로 싹 들어갑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보호해주는 알루미늄 가이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아까 빼놓은 거 있잖아요. 이 안테나를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커트해놨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듬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안테나를 안으로 넣습니다. 쏙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죠? 연장 케이블이 있었어요. 연장 케이블의 반대쪽이죠. 이제 UFL의 반대쪽 암컷, 수컷이 되는 이 부위를 자, 끼워주시고, 네, 이렇게 끼워주시고, 수축 튜브를 끼워주십니다. 슉. 자, 이렇게 했고요. 요거를 열 수축을 시키겠습니다. 네, 잘 고정이 됐고요. 이 스탠드오프 홀에다가 구멍에 넣고 쭉 꽂으시면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O3 안테나 케이블을 아래로 뺐습니다. 아래로 뺐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자, 홀이 있습니다. 안으로 쑥 들어오는 터널이 있죠. 그 터널을 향해서 안테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됐죠. 변속기를 체결을 하겠습니다. 변속기를 먼저 체결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쓸 제품은 하갈시의 F7 V2 60A 제품입니다. BL32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총알들이 막 나오네요. 변속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XT60 커넥터, 그다음에 중요한 커넥터 중에 컨덴서, 이걸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 푸시고, 여기서 필요한 건 O3 케이블이 여기도 들어있죠? 네, 아까 O3에도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제 CRSF 리시버용이고, 네, LED하고 버저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떼셔서 버저를 사용하실 때 쓰셔도 되고, 요거는 뭐 안 쓰는 옛날 구형 VTX용이라 버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순정 케이블 말고 하갈시에서 주는 케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베타 FPB에 나노 ELRS 수신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 배선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 없는 거는, 자,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시그널 선이 있죠. 이게 S부스 선이고요. O3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S부스 시그널 관련된 그라운드가 하나 있어요. 이 두 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ELRS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핀셋으로 커넥터를 살짝 들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꽂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꽂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얘도 꽂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QC 스티커가 있는데요. QC 스티커는 제가 봤으니까 떼버려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잘라서 해야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지금 보면은 한 2mm 정도씩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얇게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높으면 그런 것들도 다 진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도 한쪽을 그럼 이렇게 넣어야죠. 그 정도로 가까우면 초점부터. 예스.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네요. 이게 옆에 뚫려 있는 게 또 단점이 보면 잘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끼울 때는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이제 방수 처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방수 절연액 처리를 왜 해줘야 되느냐라면은, 납땜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끓으면서 알갱이들이 이 칩셋과 이 모든 부위에 막 달라붙게 되거든요. 뭐 변속기가 됐던 FC가 됐던 모터가 됐던. 그러기 전에 미리 한번 메인 칩셋이나 이런 모스펫들한테 코팅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이 다리 사이들.
요 다리 사이들에다가. 사실 눈엔 잘 안 보입니다, 이 납동들이. 그런데 새 제품을 샀는데 연결하면 갑자기 뭐 안 되고 인식 불가되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뭐 기압계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기압계를 전 안 써요. 그래서 사실 전 덮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쓰셔야 되는 분들은, 예, 기압계라는 게, 예, 보시면은, 예, 여기 조그맣게 있네요. 여기 구멍이 하나 살짝 뚫려 있죠. 입니다. 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스펫 다리들. 자, 납을 발라야 되는 데는 안 칠하셔야 되죠. 거기다가 칠하시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이제 녹기는 하는데 엄청 지저분한 조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피하셔서 납이 안 묻는 데만 하시고, 나중에 그런 부위는 납땜이 끝난 다음에 한번 칠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은 미묘한 변수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제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예, 적당히만, 예, 성의만, 예, 보이시면 됩니다. 부시는 바로미터만, 기압계만 피해서 한번 칠해볼게요. USB 포트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부트 버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 커넥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 끼웠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 제품 필름을 하나, 3030짜리 필름을 하나 바닥에 깔겠습니다. 바닥에 깔고, 네, 아래쪽으로 해서 커넥터를 아래쪽으로 가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상 공구 박스에 돌아다니는 나일론 너트 있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꺼내주시고 닫아주겠습니다. 손으로, 손가락으로 살짝, 공구로 마무리로. 평평해진다 싶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모터는 아식스 플라잉의 AF 227 V2, 그 다음에 2100kV예요. 요번에 V2로 나와서 2010kV에서 2100kV로 좀 더 상향이 됐죠. 근데 이제 아식스 플라잉 모터들이 좀 약간 터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 성향이 딱 좋아요. 너무 터프하지도 않고 적당히 터프하면서 잘 날기 때문에 요 모터를 좋아합니다. 의의 핵심인 부싱을 달아야 됩니다. 부싱을 다는 거는 이게 메인 부츠고요. 메인 부츠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꽂아주세요. 그럼 약간 뻑뻑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성, 형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더 뻑뻑한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잘 돌려서 끼워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네, 이게 약간 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작업하실 때. 근데 이게 다 좋은 비행을, 멋있는 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니까 이해하시고, 예, 꾸준히. 근데 또 이런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 하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총 16개죠. 모터 하나마다 4개씩이니까 이렇게 꽂아주시고. 자, 이렇게 4개를 꽂으신 다음에 이게 부싱 링이 있어요. 오링. 2개씩을 꽂아주세요. 2개씩입니다, 꼭. 개수가 맞게. 여유를 제가 조금 더 드리긴 하는데 일단은 2개씩 꽂아주시고. 자, 그럼 이게 1단계 끝났습니다. 자,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자, 상부 쪽. 이 구멍이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이게 큰 게 위쪽이에요. 위쪽 놓고요. 그 다음에 하부가 이제 작은 애인데, 먼저 이제 모터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게 보시면 버튼헤드 12mm 볼트가 있습니다. 작은 홀을 밑에다 놓고 끼워주세요. 쭉. 네, 어느 정도 이게 고정력이 있습니다. 하나 더 꼭 꽂아주시면은, 자,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죠. 그럼 밑에만 받쳐주신 상태에서
살짝 올려서 홀을 맞춰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수공구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돌리고 또 반대쪽 대각선 돌려주시고 자, 또 여기 반대쪽도 돌려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볼트가 체결이 됩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꽉. 어느 정도 이제 살짝 멈춘다 싶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얘도 역시 록타이트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둘, 셋, 딱 됐고요. 딱 됐고요. 자, 이 상태가 완성이 된 거고요. 수축 튜브로 약간 감싸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해주시고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빨간색이 좋아지더라고요. 젊었을 땐 별로 안 좋았는데. 열 수축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쭉쭉쭉쭉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재단은 자, 수직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한번 꺾어서 이 정도. 근데 항상 자기가 잰 거보다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분두기 온 하고 자, 페이스트를 먹겠습니다. 소소한 것들 놓치면은 나중에 후회하니까 할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트를 제거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변속기에 납을 먹을 겁니다. 먼저 변속기 모터 탭 지그시 눌러주고 열을 올린 상태에서 조져 주시고요. 쭉. 자, 이렇게 일단 납을 대충 먹이고요. 순서대로, 딱 순서대로. 주전원선을 달아보겠습니다. 주전원선은 팁을 날카로운 게 아니라 일자 팁으로 바꿀 겁니다. 쩍한 일자 드라이버 같이 생겼죠. 이런 걸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원래 들어있는 케이블이 FC 들어있는 게 12AWG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이 12AWG를 거의 안 쓰거든요. 너무 두꺼워요. 저는 그냥 14AWG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편합니다. 플렉시블하고 작업하기가 진짜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컨덴서 작업도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준비를 해놓고 바로 들어가죠. 컨덴서에도 페이스트를 한번 먹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컨덴서 지그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기로 했던 얘도 페이스트를 먹여서 납을 한번 듬뿍. 네, 한번 먹여주고요. 얘도 페이스트 듬뿍. 그 다음에 연장 작업입니다. 연장 작업. 이렇게. 투명 수축 튜브로 한 번 더. 적당히 이제 저는 한 이 정도에 위치시킬 거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콘덴서도 길이가 길어지거나 그러면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5인치 코드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배치하는 거는 뭐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7인치나 8인치 시네리프터를 만들 때도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해도 큰 상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하시고. 자, 이제 메인 패드에다가 납을 매기겠습니다. 열을 좀 올려주시고, 네, 듬뿍 먹여놨습니다. 마이너스 먼저 하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얘도 페이스트를 한번 먹여서 납을 좀 먹여주시면 원래 묻어있던 오래된 납보다는 신선한 납으로 한번 코팅을 해주시면 납이 훨씬 더 잘 녹아붙습니다. 400도로 갈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콘덴서. 하얀색이 마이너스입니다. 하얀색 있는 쪽이 마이너스, 납 듬뿍 측면 쪽으로. 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흡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넣을 수가 있죠. 모양을 원하는 대로 작업해서 반죽되고, 일단 한번 묶어는 놓을게요. 요거를 이 뒤쪽에 홈에 보시면은 케이블 타일 묶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얇은 그 1.5mm짜리 케이블 타일 같은 걸 쓰시면은 M2 홀에도 잘 들어가니까 그런 거 사용하셔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납땜을 해야 되는 부위를 생각을 해보죠. 자, FC 설명서에 보면은 리시버를 여기다 이걸로 달면 되네요. TX RX 2번이 크파 수신기로 돼 있네요. 자, 지그를 사용해서 먼저 납을 일단 한번 매겨보죠. 자, R, T, 볼티지, 그라운드, 요 정도, 요 정도. 납을 다시 먹이고요. 그라운드 5V, RX는 TX로 교차되는 거 아시죠? RX는 TX, TX는 RX.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축 튜브를 끼우고 리시버를, 안테나를 끼워요. 끼우고 이렇게 한번 돌려서 끼우시면 이렇게, 그럼 공 좀 많이 남지 않거든요. 그럼 딱 정확하게 이쁘게 체결이 가능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상판에다가 FC를 마운팅 해주는 겁니다. 네, 12mm짜리 접시 볼트 4개를 꽂습니다. 꽂을 때 이렇게 2개씩 하고, 또 집에 남아도는 나일론 너츠를 하나 깔아주세요. 그럼 수평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짜르란. 이렇게 4개. 총 나일론 너트가 저희가 조립하는 기준은 하나, 둘, 셋, 넷인데 12개 정도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다들 내면 또 4개가 필요합니다. 다들 있잖아요, 집에. 그죠?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플라이트 스퀘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짠! 야,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보조도 안 하니까 너무 쉬운데요? 그냥 딱 꽂으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기 전에 먼저 스트랩을 하나 넣어주세요. 스트랩을 하나 쭉 넣어서, 자, 그래서 FC를 또 이제 고정해야죠. 하나, 둘, 셋, 4개. 꽉 누르시고 돌리세요. 꽉 누르고 돌리세요. 꽉 누르고 이쪽도 누르고 돌리세요. 적당히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안 조이셔도 충분히 잡아주니까 걱정 마시고.
적당히 조여주세요. 이제 변속기 케이블을 커넥터 연결하는데 이 위쪽으로 봤을 때 1번 이쪽이죠. 이쪽이 1번이니까 핀셋으로 잡아서 돌려서 예스 됐습니다. 여기에 O3 에어 유닛 커넥터가 수신기 옆에네요. 꽂고 나올 수 있을까? 나왔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어. 지금 O3 라인하고 지금 붙어 있거든요. ERS가. 거기에 살짝 격벽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테이프를 가지고 양면 테이프나 단면 테이프, 스펀지 테이프를 가지고 수신기 위에 살짝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붙여서 격벽을 살짝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케이블 타이로 수신기를 깔끔하게 바인딩 하겠습니다. 네. 핀셋으로 아까 뽑았던 리시버를 꽂아주고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O3 커넥터를 꽂아야 됩니다. 안테나 커넥터 꽂고 한쪽 꽂고 다음에 반대쪽 잡고 O3 커버 안테나를 닫아주겠습니다. 볼트 하나 더. 네, 안테나가 일단 됐고, 자 이제 저기 접시 볼트 8mm로 자 상판을 뒷부분을 먼저 체결을 할게요. CP는 와이어가 없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볼게요. CP는 데가 있을 뻔했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볼트 두 번째 볼트, 세 번째 볼트, 네 번째 볼트. 그 다음에 이제 상판에 25mm 스탠드오프를 꽂아야 됩니다. 위에서 볼트를 먼저 꽂은 다음에 이 상태로 대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밑에 O3를 빼고 끼는 게 수월해집니다. 네, 상태에서 아까 O3 케이블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애를 빼서, 사실 이 케이블을 뭐 좀 뒤로 돌리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좀 말게요. 돌돌돌돌 말고 O3 케이블을 커넥터 주전 원선하고 연결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카메라를 와이어 위쪽으로 올려놓을게요. 놓고 이 홀 사이로 쭉 누르시면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 기억하시고, 아래쪽에서 아까 남았던 버튼헤드 스크류 볼트 하나만 먼저 체결하시고, 자 됐고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볼트 4군데 8mm 접시 볼트 4개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요.
고프로 클램형 마우트가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너트가 삽입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넣으시고 밑에서 볼트를 끼우시면은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옛날 아날로그 방식의, 그러니까 스트랩 방식의 이제 고프로를 체결할 때는 요 볼트, 접시 볼트 4개를 빼시고, 네, 플랫 워셔가 4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네, 볼트 12mm인가 되는 거를 앞쪽으로 하세요. 원래 여기엔 8mm를 꽂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앞쪽에 너무 긴 거 꽂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mm 꽂아주시고, 12mm 남은 거에다가 워셔 하나 끼우고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긴 거 남은 거 갖다가 꽂아주시고, 얘도 또 긴 거로 워셔 하나 꽂아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패드는 이런 식으로 요 앞에 구멍이 요 위에 있는 홀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추면 됩니다. 패드는 일단 필요한 것만 뗄게요. 자, 이렇게만 빼셔도 충분한데, 구멍이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요거대로만 뜯어내시면 되는데, 다 뜯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큰 구멍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옆에 삼각형 2개 정도만 빼주시면 되고, 이게 FSQ 옛날 초기 버전부터 쓰는 패드인데 사실 성능이 진짜 좋아요. 배터리가 한번 붙으면 진짜 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안 떼셔도 돼요. 동그라미 부위에 맞추시고, 그 다음에 세모 맞추시고, 뒤쪽에 육각형 맞추시고, 상태에서 단. 야,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이 상태가 일단 됐고, 여기서 이제 또 필요한 거는 케이블 타이로 이제 덜렁거리는 애들을 이제 잡아야 되겠죠. 에다가 홈이 있어요. 여기 홈이 있으면 여기다가 케이블 타이를 걸어서 와이어를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자, 예, 듣고, 리시버 안테나인데, 리시버 안테나는 어떻게 체결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1.5mm짜리. 두 개를 해서 한 짝씩 걸고, 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고정이 됩니다. 케이블 타일 가지고 안테나만 한번 감싸 주세요. 이거 살짝 벌어지죠? 이거를 자, 잡아서 한번 쭉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비행을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되시면 사실 이제 제가 좀 속성으로 조립하느라고 이제 배선이 이렇게 안쪽에 좀 여유가 있는데, 좀 더 많이 감으셔서 돌리시면은 이게 좀 탄탄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닿지 않게 되고 하니까, 예,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작업이 끝났습니다.